안녕하세요, 윤반장입니다. 설날 연휴 잘 보내셨나요? 자, 지난 1월 20일자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KB 시세를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연휴 핑계로 좀 많이 늦었습니다. 서둘러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때처럼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를 보실 텐데요. 진건지구 먼저 시작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었죠? 곧 새로운 이제 27일자 기준으로 시세가 나올 때가 거의 다가왔습니다. 서둘러 보실게요. 이번 주에는 좀 많은 시세 하락이 있었습니다. KB 시세 기준으로요. 여러 단지들의 하락이 있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지들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파크의 대형 평수가 6천이나 좀 시세 하락이 있었고요. 유승환레드 센트럴은 4천, 3천 하락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거의 2주 만에 KB 시세가 1억 가까이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지들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 또 마이너스 6천이 보이죠? 그리고 반도 유보라 2차에서도 5천, 6천씩 떨어지면서 큰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면은요, 반도 유보라 2차에서 탑층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9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4, 전용 84 기준으로는 유일하게 9억 원대를 유지하는 단지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8억 중반으로 무려 6천이나 떨어지면서 8억 중반으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다산 신도시 전체를 보면서 전용 84 기준으로는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이 모두 다 되었고요. 일부 대형 평수만이 9억 원대이기 때문에 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의 그 이율이 그다지 큰 매력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점이라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언제든지 다시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활용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본인에 맞게끔 잘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거래가 먼저 보실게요. KB 시세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거래가가 찍히면 또 여러 요인들이 반영이 돼서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매매 거래가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여기 임대요. 전세나 월세로 가끔 기록해 드리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신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에보다 좀 더 최근 날짜들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좀 나중에 되었다라고 하면 그 전에 최근에 거래가 되었지만 신고를 나중에 하면은 마치 거래가 업데이트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요 색깔은 큰 의미는 두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매매 거래만 먼저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좀 상당히 많이 찍혔습니다. 페이지가 길어지면서 글씨가 많이 작아졌죠. 반도 유보라에서는 1월달에 6억 원대 거래가 2건이 있었고요. 84, 그러니까 여기서는 33평이지만 33평, 34평 정도에 해당하는 84가 6억 원대로 6억 7천에 거래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롯데캐슬에서도 1월달에 매매 거래가 2건이 기록이 됐습니다. 6억 원대로 기록이 되었고요. 이편의 세상 자이에서는 매매가 무려 지난주 이후에 3건이나 기록이 되었습니다. 5구 24편 같은 경우에 5억 3천이라는 매우 낮은 가격에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84 같은 경우 7억 초반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리버팰리스도 7억 초반으로 또 추가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리버파크가 정말 오랜만에 거래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달에 9억 2천 거래가 있은 다음부터 계속 잠잠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새롭게 9억 2천 거래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며칠 전까지는 사실 7억 2천으로 돼 있었는데요. 9억 2천으로 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거래건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된 날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 거래가 있었지만 마치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조금 많이 있었던 단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몇 개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롯데캐슬에서 12월과 1월 달에 거래 건수가 이렇게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건, 4건 거래가 되었고요. 12월달, 아직 1월이 좀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달 거래가 추가로 찍힐 수가 있고 1월달 같은 경우에는 2월달까지도 계속 거래가 이렇게 신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양숙자인 리버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상당히 왕성한 단지인데요. 11월과 12월 거래만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1월 같은 경우에는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채 정리가 잘 안 되었었기 때문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왔고요. 3건, 4건 기록된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거래건은 아직 등록이 신고가 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편의 세상 자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11월에 3건, 12월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건이나 중개거래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른 단지들도 이거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거래가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전에 비해서 상당히 거래 건수가 늘어났지만 아직 채 신고되지 않은 것들이 또 많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차례 바람이 불었다라고 했잖아요. 다산에 정신없이 정말 바쁘게 큰 바람이 불었다. 그때 이루어진 거래들이 지금 아직 채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실거래가 찍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이버 이제 호가를 보실 차례죠. 단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실거래가에 비해서 호가가 높은 단지들도 있고 좀 낮은 단지들도 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단지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낮은 바닥을 깔고 있던 급매물들이 쫙 빠지면서 조금 더 호가가 높은 매물들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직 거래되지 않은 것들이 일부 남아있거나 추가로 나온 것이 있거나 또는 기존에 호가가 있던 곳에서 약간 낮춰가지고 호가가 낮춰진 그런 효과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자이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얼마에서 얼마까지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7월, 8월 정도면은 이제 거래가 제대로 가능한 2년이 지나는 거기 때문에 매물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물 건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영역이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네이버 평형대별로 호가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KB 시세는 지난 금요일인 1월 20일자를 기준으로 공유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네이버 호가요, 평형대별 호가 이런 거 아니면 실거래가 이런 것들은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1월 26일자를 기준으로 정리한 표를 공유해 드린 겁니다. 자, 근데 한 차례 큰 바람이 불었고요. 최저가 매물들은 쫙 빠진 상태고, 그거보다 좀 2, 3천 정도 높은 매물들은 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있고요. 이 한 차례 불었던 이 바람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켜보면서 이 바람이 계속 급매보다 약간 더 높은 매물까지 쓸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한 차례 불고 또 쉬어가면서 조금 더 바닥을 다지게 될 것인지 시간이 말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기준이죠. 27일자로 업데이트되는 KB 시세를 가지고 또 곧 돌아오겠습니다.